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더 부끄러워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출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정입니다. 또 네. 이제 전국 스타분을 또 앞에 모시고 나니까 되게 아닙니다. 긴장되네요. 아닙니다. 예. 지금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또 배재정 후보님께서 이번에 그 사상 쪽에서 장제원 후보랑 또 붙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들러달라. 그리고 근황이 어떤지 좀 여쭤봐달라고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또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더 어깨가 무겁고, 그렇지만 그런 관심과 또 성원 덕분에 반드시 필승하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거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좀 근황을 막 볼 텐데 아무래도 그걸 보기가 쉽진 않다 보니까 지금 또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또 유튜브를 막 만들어서 하기보다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근황을 좀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지역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거기에 앞서 우선 부산 사상에 대해서 오,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예.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부산 사상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유일한 지역구입니다. 네, 정치적인 고향이시죠. 그래서 제가 더 어깨가 무겁고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가 떨어져 보니까 한 표 차이로 떨어지든 만 표 차이로 떨어지든 떨어진 건 떨어진 거구나, 뭐 이런 이제 혼자서 웃픈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봤었는데, 네. 제가 1.6%포인트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역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을 사실은 절치부심했었고요. 다행히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예. 그렇게 출범시키고 난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헌정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1년 5개월 국정 운영의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사상을 탈바꿈할 수 있는 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 올리면서 꼭 탈환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또 좀 말씀드립니다. 사상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죠? 네, 막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건 그렇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부산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해운대 말씀하시고 광안리 말씀하시고 광안대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 사상 또 서부산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고 비대화된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이 제2의 도시이면서도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부산은 그 중에서도 부산 가운데 동부산과 서부산이 또 불균형한 그런 이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이제 좀 안타까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이유를 저는 부산의 정치 권력을 특정 정당, 특정 정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독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산을 유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상은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부산을 먹여 살렸던 곳입니다. 사상공단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때는 물론 경공업이었죠. 뭐 신발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상공단에서 국제상사라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네. 잘 모르시죠? 국제상사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부산을 먹여 살렸는데도 네. 이제 그 이후에 산업의 어떤 재구조화라든지 변화 발전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방치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상공단의 양말 공장에서 일하셨던 노동자셨어요.
그래서 사상공단하고 저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사상의 과거가 배재정의 과거이듯 사상의 미래가 또한 배재정의 미래다. 그런 각오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와, 이거는 한번 박수가 나올 텐데. 실제로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또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그 워딩이 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버릴 게 없다 하는데 좀 그 비서실장을 하셔서 그런지 진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한 단어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 딱 진짜 이 그대로 그냥 기사를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과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제가 이낙연 총리를 보자 하면서 정말 저의 한계를 저희가 정말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 번은 이제 우리 당은 아니었지만 박선숙 의원이 또 이제 연배가 또 저보다 앞서시고 같은 정무위, 제가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이 정무위 소속이거든요. 정무위 그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님을 찾아가서 같이 티타임을 하다가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박선숙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모셔봤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국정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아 선배님, 제가 이낙연 총리님을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 진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선숙 선배가 뭐라 그러셨냐면 따라가려고 하지 마.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따라가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약간의 좌절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넘사벽. 넘사벽. 진짜. 저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낙연 총리님처럼 그렇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품격을 갖추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정말 뼈아프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싶은데 언감생심이라고 하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진짜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짜 고맙습니다. 참 되게 뭔가 되게 많이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지역 그 주민분들의 분위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지역 분위기는? 제가 오늘도 우리 사상에는 사상공단 바로 이제 큰 길 넘어가면 삼락 생태공원이라고 낙동강에 근접한 정말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방이 있는데 거기가 벚꽃이 지금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삼락생태공원의 벚꽃길을 많은 분들이 좀 즐기고 싶어서 오시더라고요. 그 지자체에서는 좀 자제를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자제 요청을 안 했으면 더 많이 오셨겠죠. 그래서 저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삼락 제방을 조금 걷다가 특정한 곳에 서서 이제 가까이 대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인사 올리고 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워 주시고 또 꼭 이번엔 이겨라 뿐만 아니라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예측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필승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필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전국구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전국에서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이 전국의 관심이 특히나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일한 그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심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저 스스로가 지고 있는 무게가 있는 거죠. 책임감과 특히 지난번에 제가 4년 전 총선에 나갈 때 봉하에 가서 노 대통령님께
마치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명록을 썼었는데 노 대통령님께도 그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저 스스로의 실패? 근데 그게 저만의 실패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시고 또 노 대통령님을 사랑하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무게가 정말 크고요.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입니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최고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댓글과 막 박수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짤막하게나마 이런 공약 하나, 그냥 대표적인 공약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약 여러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사상공단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상공단을 스마트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특정 정치 세력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말로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발전은 되지 않고 탈바꿈은 제대로 되지 않고 땅값만 오른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들어서고 또 지난 지방선거 통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또 우리 사상구청장 다 민주당 정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사상공단의 공단 재생과 관련된 용역이 지난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서 어떤 사상공단도 제대로 좀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R&B 리서치 앤 비즈니스 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탄성 소재 연구소, 융합기술센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유치해서 사상공단이 지금 좀 많이 좀 쇠락해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락생태공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서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정말 우리가 낙동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생태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지금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게요. 제가 문 대통령님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사상구청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에는 부산구치소가 46년째 이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버스만 타고 지나가도 그 철책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이거 정말 관외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했고 노 대통령님, 문 대통령님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대당 쪽에서 강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극렬 반대를 하면서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상대당은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우리 지방정부 이렇게 들어섰고 저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던 그 네트워크로 강서구청장 찾아가고 그리고 법무부 과천에 있는 법무부 찾아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만나고 청와대 가서 또 노영민 비서실장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상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관외 이전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올해 또 용역비를 시의회에서 확보해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우리 민주당은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상대당 후보가 그것도 본인의 그 성과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했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못 해오던 게 이렇게 진척된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본인의 유일했던 지역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저희들의 책임감 그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사상의 변화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또 그 진짜 사이에 많네요. 예. 사상과 해운대 간 지하 고속도로를 예. 만드는 작업도 저희가 단초를 놓았고요. 오. 또 사상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선 철로를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해서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의 시작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정부 이렇게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대로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걸 잘 해내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저 배재정 집권 여당의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저 진짜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진짜 한자 버릴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실제로 이런 성과를 자꾸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저희 이 지지자분들이 뭐 네거티브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긍정적인 걸 알리자.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한 거는 확실히 밝히자, 이런 쪽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어서 네네네. 이 성과도 저는 분명히 확실히 더 많이 알리면 그럼요. 여기 사상 주민분들도 분명히 이거를 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되게 진짜 엄청 궁금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아쉽게 이 시간 관계상 많은 예. 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많이 뺏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알림향이도 구독자분들께도 좀 짧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반갑고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 저도 정말 참 즐겁게 막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총선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그게 바로 21대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유로 인해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님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한 번도 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신뢰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게 저 스스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시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함께 항상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 배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님의 개혁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사상에 혹시나 지인이 있으시면 꼭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소중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실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다음에 승리하고 네. 저는 승리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네. 승리하시고 또 바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분 함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